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행동 패턴도 다르고 정신과 의사들은 흔히 이거를 기질이라고 불러요. 타고난 성격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얘는 뭐라 혼을 놔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젖은 장작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트레이닝 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바로 끝내놔야 속이 시원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새로운 거 만나면은 되게 열심히 새로운 게임 막 해보고 막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내고 그거 깨는 거에 막 도전의식을 느끼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안 해본 거는 하기 싫어하고 안 할라 그러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동네에서 엄마랑 애기랑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자전거 탄 형이 지나가면 자전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애가 엄마 나도 저거 타볼래 그러고 막 뛰어가는 애도 있고, 엄마가 좀 타보라고 해도 난 못해 그러고 엄마 다리 붙들고 늘어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격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기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템퍼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유전적인 성향도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성향도 있고 생활 환경에서 또는 성장 배경에서 느껴지는 배우는 것들, 몸에 익숙해진 것들이죠. 근데 이제 성격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1차적으로는 부모일 거고 형제 자매일 거고 동료들일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영향을 받을 거고, 직장에서도 직장 분들하고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행동이 정해지죠. 나의 성격 패턴도 정해지고요. 뭐 우리 PD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지만 회사 와가지고는 와 배고프다 국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일부러 내숭을 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생활과 성장 배경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삶의 태도, 이걸 성격이라고 불러요.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하면 흔히들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면 돼요. 외우기 쉽게 보통 큰 바다를 뭐라고 부르죠? 오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픈니스, 개방성, 내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알아보는 거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경험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안 해본 거라도 나는 해보겠다고 마음먹는 성격이 있는지. 두 번째가 성실성이에요. 영어로는 컨센셔스니스라고 부르는 거. 세 번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외향적인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서로 얼굴, 이름, 안면 투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땐 그게 부럽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쟤는 너무 나댄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향적인 거. 또 하나는 어그리어블리스라 그래서 우호성. 상대방과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까칠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근데 이유 없이 되게 편안해 보이고 되게 친근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건데 얼마나 이 사람이 뉴로티시즘, 예민성이라고 부르는데 신경질적이고 예민한지.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사윗감이나 신랑 고르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직장에 내 후배를 하나 뽑아야 돼. 쉽게 말하면 내 부사수를 하나 뽑아야 돼요.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이라면 내 사위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회사 와서도 나는 이런 거에 직종을 뽑습니다라고 하고 뽑지만 사실은 회사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새로운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난 정한 들어올 때 하기로 한 거 아니면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개방적인 거 아주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100점 만점에 한 6, 7, 80점? 근데 너무 개방적이어서 이것도 다 못 끝했는데 그냥 5만 가지 다 끌어들여서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7, 8, 80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실한 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함은 한 80점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외향적이고 우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끼리 만났어도 되게 외향적이고 우호적이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 있어요. 아줌마들 중에 보면 전철 기다리다가 옆자리 총각하고도 대화 나누고 막 이러는 엄마들 있잖아요. 난 그 정도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6, 70점 정도면 충분해. 너무 나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N자로 끝나는 거 뉴로티시즘, 예민하진 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타고나기를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너무 예민하면 친구가 좀 몇 명 없어. 그리고 어떤 일 맡기기도 힘든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너무 예민하면 얘 되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데도 일 못 맡겨. 짜증낼까 봐. 그리고 예민 막 본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까 봐. 제 생각에는 예민성은 그냥 100점 만점에 한 3, 40점 미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의사들을 뽑을 때 의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면허 따자마자 인턴이라는 의사를 처음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성격 검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성격은 이만큼 우호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예민한 정도는 이 정도다. 왜냐하면 인생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냈지만 사실 자기의 성격 패턴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 못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 공부 많이 했다는 인간들이 좀 그렇잖아요.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 성격 패턴을 알아야 사회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니까 자기 패턴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가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학교 생활, 학창 시절 이후에 학생 때는 되게 조용하고 얌전했던 애인데 어느 날 봤더니 그 회사에 독종으로 소문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 시절에는 되게 아주 까불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 보니까 되게 조용하고 그냥 말없기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자기 패턴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그 회사 가서 그냥 회사에서 겪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성격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왜 병원에서는 내과 의사는 꼼꼼하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승질 더럽고 괄괄하고 술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뭐 이런다는 편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원래 성격은 다 다를 텐데 그 분야의 성격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방송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도 편집하는 분들의 성격과 이런 기획을 하는 분들의 성격과 또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좀 달라야 되겠죠. 좀 달라야 되니까 본인의 성격이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내 성격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승질 부리거나 아니면 예민해지거나 그냥 조용히 말없이 참거나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원래 모습과 다른 데로 가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무기력증이 생기거나 또는 분노 조절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패턴을 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